백테스트는요, 그냥 무조건 직접 하세요. 그냥 무조건 직접 하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백테스트, 이익과 직결, 이익과 직결, 이익과 직결.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신간을 냈죠. 짜잔!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주식을 가르쳤는데, 네, 저도 가르치면서 뭔가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깨달음이 저도 상당히 있었어요. 엄마는 참고로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통찰력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죠.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그 인간 심리에 대한 관련한 내용을 제가 엄마한테 이번에 꽤 물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교육학 박사,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르쳤죠, 엄마가. 저는 투자의 성공 여부는 80%를 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강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봤자 그거 안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 내 심리가 약해가지고 투자를 멘붕 때문에 망쳐버리면은 아무짝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10번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주식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저도 많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중간에 다 그만둘까? 퀀트 투자를 물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기적적으로 시작을 하거나 공부를 해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한테는 다행이죠. 저한테 뭐 수업비는 바치고 이제 안 하고 저한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면은 오케이, why not?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습니다. 기왕이면 배우면 하는 게 저도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좋잖아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퀀트 투자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전략을 만들고 원칙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 부가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 월간이든 분기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엄마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다리는 도중에도 어디선가 정보가 들어온다고. 정보가 이제 들어오고 처음에 내가 배운 퀀트 투자 원칙과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희석이 되잖아요. 그 전략이 뭐였더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였지?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원칙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정보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 정보 중에서 내가 믿고 싶거나 꽂히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뭔가 좀 불안한데 뭐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년간 주시장은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레이드 하려고 막 전쟁 나고 시장 망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퀀트 투자 일단 중단하고 돈을 뺀 다음에 일단 좀 지켜보자. 세상이 좀 더 불안정한 게 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시장은 불안해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5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를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또는 뭐 새 정보 중에서 막 엄청 핫한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AI 주식, 와우, 2차 전지, 와우, 야, 얘네들이 퀀트 주식보다 400배 더 오른 것 같아, 와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칙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정보가 이제 나한테 꽂히기 때문에 야, 저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퀀트 투자를 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참고로 신문과 뉴스 TV를 안 봅니다. 어차피 제가 알아야 할 정도의 큰 뉴스는 어차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3프로TV MC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시장 시황을 보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뉴스의 문제가 무엇인가? 99.9%는 노이즈입니다. 자,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거는 소음이고, 요거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딱 요 정도, 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뉴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이즈가 99.9%인데, 엄청 중요한 것처럼 포장을 막 합니다. 아니, 솔직히 뭐 내가 뉴스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죠. 아, 여러분, 오늘 뉴스는, 요건데요. 사실 이거 노이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보셔도 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와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2%나 올랐습니다. 세상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투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정보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만 중요한 거지. 뭐 그 중간중간에 오는 정보는 사실 없어도 돼요. 이그노어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그노어 하지 못할 아주 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할 일이 없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월간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 리밸런싱을 하고 29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뭔가 하고 29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통 참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답은요, 인성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손실 기간을 버티는 인내가 중요한데 이런 성향이 요즘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엄마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투자를 공부하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런 게 넘쳐 흐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직접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엄마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냥 돈 주고 지식을 사고 또는 정보를 사고 또는 기술을 산 다음에 잘 듣지도 읽지도 않고 그냥 흐뭇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엄마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직접 체득한 지식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지식들이. 그래서 읽고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직접 그 응용해서 써봤는가? 뭐 어떻게 응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배운 거를 이것저것 돌려보고 그런 걸 해봤는가? 90% 이상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기반이 이제 안 접혀 있어가지고 귀가 얇고 원리를 이해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퀀트 같은 걸 포기를 하고 다음 방법으로 점프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무 가볍게 흡수한 지식, 정보로 인한 투자. 네,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구간을 버티는 인내심이 생길 리가 없지 않니?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인내심을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 묘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지식을 어설프게 습득한 사람이 너무 쉽게 성공하지 못하게 보통 인생은 먼저 시련을 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인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인내심 부족, 직접 뭔가 그 배우려는 그 의지 부족, 그리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참여했다가 뭐가 조금만 안 되면은 전부 다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기.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퀀트 투자를 중간에다 포기하지 않는가라고 엄마가 말을 했는데 저도 여기서 크게 공감하면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인간들은 손절을 못할까? 사실 엄마와 저는 손절을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인간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배운 건 있어요. 뭐 손실회피 편향 이런 거 있는데 저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줘 했죠. 왜 저 인간들은 손절을 못하는 거야? 한번 알려줘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까우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갖고 있으면 막연히 손실이 줄을 것 같아서 그 심리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순이죠.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무수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착각을 한다 이거죠.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존재라. 야, 아들, 네가 이해해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그 원래 좀 이상한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핑계와 자기 합리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들었는데도 저한테는 아직도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를 수 있지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런 거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일단 제가 엄마한테 백테스트를 막 돌리게 시켰잖아요. 처음에 엄마가 좀 싫어했어요. 야, 네가 했는데 그 내가 굳이 또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투덜투덜 하시면서.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엄마가 배운 거는 이제 이거였습니다. 야, 네 전략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전략 만드는 거 어렵지 않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백테스트 그 원칙만 좀 이해하고 10분위 테스트 이런 거 좀 이해하면은 다른 지표 전략을 섞어도 다 얼추 비슷한 결과 또는 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면은 전략의 약점을 더 잘 알게 되죠. 이제 깨지는 폭 그리고 깨지는 구간,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는 구간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했냐 안 했냐가 전략이자 안 먹히는 구간에 포기를 하느냐,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이거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봉이 50% 전략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20년 동안 해야지 내 원금이 3,300배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연봉률 50%를 20년 굴리면 3,300배가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이제 안 하면은 그냥 원금만 있는 거죠. 원금 안 불어가니까요. 그죠? 그냥 원금만 이제 남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야지 3,000배가 되는 건데 한 깨작거리다가 두 자루를 포기하면은 당연히 그냥 계속 한 배인 거죠. 그냥 원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해보니까 MDD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MDD는 수학적으로도 만회하기 힘들지만 손실이 계속되면 사람이 좌절하니까 이상한 짓 할 가능성이 꽤 커지겠더라라고 엄마가 나한테 이제 말해 주더라고요. 이상한 짓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테크트린 이러죠. 전략을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잡주하다가 코인하다가 선물 옵션 하다가 해외 선물 옵션 하다가 신용 대출 받고 가족 돈 꼬라박고 지인 돈 꼬라박은 다음에 한강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그 이상한 주식쟁이들의 이제 테크트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MDD 지속 구간이 1.5에서 2년 미만인 전략은 거의 없더라라고 엄마가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전략이 안 먹힐 때는 재수가 안 좋으면 1년, 2년 동안 안 먹히는 건 상당히 노멀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이제 백테스트를 직접 안 하면은 그런 거를 절대로 모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안 읽거든. 꼭 그 부분은 안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쳤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강원국이 했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엄마가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주식 투자 내공 쌓기 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직접 하라고 한 거였군이라고 엄마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 편향 따위는 설명해봤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으니까 딱 이 말을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냥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꼭 설명하라라고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백테스트는요, 그냥 닥치고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냥 무조건 직접 하세요. 그냥 무조건 직접 하라고. 자, 이제부터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백테스트, 이익과 직결, 이익과 직결, 이익과 직결. 이걸 안 하면 중간에 전략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 벌거든. 자, 그쵸. 다시 한번. 안 통할 때 얼마나 깨지나, 얼마나 자주 깨지나, 한 달에 몇 퍼센트 깨질 수 있는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백테스트, 연봉이 수익과 MDD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새기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내가 백테스트 할 때마다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세상 모든 분야에서 활용했구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 백테스트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미신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에서 예시를 하나 듣는데, 제가 무슨 방송에 나갔는데 제 전 사람이 배당주가 9월, 10월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개소리였습니다. 뭐가 좋아? 9월, 10월에 하나도 안 좋고 12월에 좋더만 1월에 안 좋고, 배당주가 원래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도 솔직히 백테스트 안 해보고 어디선가 미신을 끌어와가지고 그냥 퍼뜨리는 거겠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건강 상식 같은 것도 미신이 정말 엄청 많다고, 심리 쪽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백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생활화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전문가는 본인이 주장을 맞는 데이터만 갖고 와서 근거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백테스트를 하면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테스트를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를 준비할 때 뭐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 몇 년이 좀 지저분해 하면 거기 살짝 찢어내고 이쪽만 보여드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거 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영상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조작을 무조건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끌어와가지고 직접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엄마가 깨우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저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데이터 수집을 습관화하고, 그게 좀 정 어렵다라고 하면 관련 논문이라도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이 좀 더 객관적인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 1번에서 나왔잖아요. 저와 엇비슷하거나 더 좋은 전략을 만드는 건 되게 쉽다고, 백테스트를 해보면. 근데 왜 전번에 내 전략을 따라하는 것인가? 그거를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아주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게으름. 네가 해답을 제시해주잖아. 네 전략은 물론 수십 개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다. 원오프 댄인 건 맞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꽤 괜찮은 전략임이면은 틀림없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책에 안 썼지 않겠니?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연구를 하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확신의 문제. 다른 지표를 써가지고 엇비슷한 전략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퀀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왠지 불안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 진짜 모르겠다. 강원권에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모르겠으니까 강원권 전략 그냥 쓸래.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그 세 번째, 권위. 아무래도 퀀트 투자 쪽에서는 대중이 아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권위자의 전략을 그냥 따른다.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했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 같은 비싸기로 수백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전부 다 내 걸 따라하는지 이제 진짜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땡큐 엄마. 자, 요약을 하면요. 요번에 책을 쓰면서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백테스트 안에서가 가장 큰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니까 내공 문제가 발생하고 내공이 없으니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펀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필요 없고 직접 백테스트 하는 것이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 플러스 내 전략 개발 그거를 꾸준히 실행 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 배웠죠? 유익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